안녕하십니까, 외노자 파시입니다. 오랜만에 본가가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인들은 많이 가지 않는 독일 로컬들이 즐겨 찾는 비르츠부르크라는 동네를 구경시켜드려 보겠습니다. 껌 씹으면서 운전하는 옆모습이 듬직하네요. 한국에서 유명한 아우토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우토반은 별게 아니고 고속도로라는 뜻의 독일어입니다. 200 넘게 달리는 차도 흔하기에 1차로 막자 금지 규칙이 굉장히 잘 지켜지는 편입니다. 100km 정도 거리는 시원하게 직진으로 쏩니다. 비르츠부르크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왕궁, 성당, 광장, 와인 등등 없는 게 없는 종합 세트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독일 도시 중 하나입니다. Rechts abbiegen auf den Oberer Burgweg.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마리엔베르크 요새입니다. 밑에서 보면 이러한 느낌입니다. 주위에 포도밭도 있고 굉장히 멋이 좋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언덕에 있는 성이나 요새들은 대충 지역 통치자들이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침략은 쉽게 받지 않기 위한 곳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곳도 벽이 상당히 높죠. 첫 번째 입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바로 요새가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문에 벽이 한 겹 더 있습니다. 건물 3층 정도 높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게임에서도 공성전은 웬만하면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입구입니다. 13세기 요새 형태가 완성되었다는데 아직도 튼튼해 보이는 게 앞으로 1000년은 더 버틸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니 먼저 박물관이 보여서 입장을 해봅니다. 비르츠부르크 지역의 역사부터 문화예술품까지 모든 것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갑니다. 종교 관련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터번을 쓴 사람들한테 성직자들 목이 잘리고 예수님도 핍박받는 그런 그림들이 방에 한가득 있었습니다. 이 그림들이 오묘한 게 21년에 이 동네에서 칼로 3명을 묻지마 살인으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옛날부터 흑인을 노예로 썼던 흔적이 그림에도 남아있습니다. 골드 체인도 하고 화려한 건 힙합의 역사가 아니라 귀족들이 하인들을 액세서리 취급하며 꾸며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식기 세트는 은이 최고 존엄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양에서 실버 스푼을 입에 물고 태어났다가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는 표현입니다. 최고 존엄 느낌이 나는 금수저 아기의 그림도 있었습니다. 존잘 K 김치남의 모습도 보이네요. 그림뿐만 아니라 가구부터 카페트까지 다양한 것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옛날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것도 있고 예상보다 박물관이 잘 되어 있어서 본전을 뽑은 좋은 방문이었습니다. 평점 4.5점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세 번째 문을 지나 요새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네 번째 문을 안 들어가고 모여 있었습니다. 문이 참 많습니다.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더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내부를 지나 이런 예쁜 정원이 있고 마을 전체가 보여 전망이 좋은데 사실 하이델베르크라는 곳도 거의 비슷해서 다른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 주변입니다. 이곳의 성벽은 더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러니 침략할 수가 없죠. 실제 16세기에 농민 반란이 일어나 15,000명이 밀고 들어왔다는데 성벽 때문인지 무리 없이 몰아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비르츠부르크 시내를 가보겠습니다. 마을 중앙에 있는 슐로스 앞 광장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슐로스도 지역 통치자가 사는 곳인데 성보다는 궁전 같은 개념입니다. 침략받을 위험이 없는 지역 통합장 같은 사람이 화려하게 꾸며놓고 지내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슐로스 내부는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 먼저 마을 중앙 쪽으로 가봅니다. 비르츠부르크 대성당입니다. 12시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맞점할 시간이네요. 성당 내부입니다. 화려한 스타일의 성당은 아닙니다. 성당들이 멋지긴 한데 유럽에서는 동네마다 있다 보니 감흥이 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뭐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당을 등 뒤에 지고 마을의 강가를 지나는 다리로 갑니다. 지금 이 풍경들이 관광지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독일 마을 시내의 모습입니다. 비르츠부르크를 지나는 독일의 마인강 그리고 15, 16세기에 지어졌다는 알테마인교입니다. 왼쪽 위에는 아까 갔었던 마리엔베르크 요새가 보입니다. 다리 위에 조각상들이 늘어서 있는데 한국에서 많이 가는 체코 프라하의 까를교도 대충 뭐 이런 느낌입니다. 다리 위에서 보면 와인 길빵을 때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곳에서 지역 특산품 와인을 한 잔씩 팔고 있었습니다. 관광객으로서 빠질 수 없으니 인스타 감성으로 맛을 한번 보았습니다. 현지에서 먹는 독일 와인 맛은 무슨 맛이냐면 그냥 화이트 와인 맛입니다. 대략 한국에서 병당 4, 5만 원 정도 하는 그 정도 레벨의 맛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관광지 어딜 가든 이런 사랑의 자물쇠가 많이 있습니다. 알테마인교는 다리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강의 수위와 세기를 조절하는 숨은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인 마시고 난 잔은 돌려주면 보증금을 내어줍니다.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식당 가는 길에 시청에서 결혼식을 하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보통 독일에서는 시청이나 교회에서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서 공짜로 결혼식을 간단하게 올리고 근처 술집이나 식당을 빌려 애프터 파티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식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 같은 건 없습니다. 알터크라넨이라는 식당입니다. 배에서 짐을 옮기는 크레인이 있던 장소를 식당으로 개조한 곳입니다. 독일 전통 음식들을 팔고 있습니다. 강이 보이는 가든에서 먹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날씨가 쌀쌀합니다. 식당 내부는 크레인으로 꾸며놓기도 하고 올드하지 않은 느낌의 전형적인 독일 식당 그 자체입니다. 메뉴는 독일 전통의 슈바인학세, 돼지털이 싱싱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계란으로 만든 독일식 올챙이 국수인 스패츠를 시켰습니다. 학세 껍데기가 식으면 절대 잘리지가 않기 때문에 미리 잘라놓고 먹어야 합니다. 자른다기보다는 찢고 있습니다. 맛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사실 학세 같은 경우는 정말 맛집으로 소문난 곳을 가야 존맛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밥을 먹고 마을 광장으로 이동합니다. 그 사이에 비가 좀 내렸네요.
마을 광장에 장이 들어섰습니다. 장을 둘러보기 전에 교회를 잠깐 보겠습니다.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보통 교회가 성당보다 훨씬 미니멀하게 되어 있는데 이곳은 두 개가 별 차이가 없어서 모르고 보면 잘 모르겠네요. 시장에는 생필품부터 채소, 과일, 먹거리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일 붐비는 곳은 소시지를 파는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커리버스트가 어딜 가도 보이고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독일 길거리 음식입니다. 비르츠부르크에서 1등이라는 와인 양조장 건물입니다. 장사가 잘 돼서 그런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곳의 와인은 특유의 병 모양이 있습니다. 양조장 체험도 있지만 그 돈으로 와인 한 병 더 사 먹는 게 남는 장사인 것 같습니다. 이곳의 와인은 같은 와인이지만 포도 품종과 생산 연도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있습니다. 특히 이 85유로 와인은 옆에 와인이랑 같은 것인데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와인이 맛가향이 좋다고 알려져 가격이 5배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뺨 따고 치는 상승률입니다. 만약 저 와인을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면 확실히 못 맞출 자신이 있습니다. 와인은 적당히 가성비 있게 즐기면서 마시는 게 최고입니다. 이제 얼추 다 본 것 같고 처음 출발 장소였던 슐로스 궁전으로 갑니다. 비르츠부르크 궁으로 입장합니다. 1700년대 처음 지어진 곳인데 유네스코에도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궁들은 화려한 실내 장식과 비싼 가구들로 꾸며져 있는데 당시에 실제로 자기 돈 많고 플렉스한 거 자랑하려고 지은 곳이라 그렇습니다. 1층 중앙홀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귀족들의 파티가 열릴 것 같은 그런 구조입니다. 레드카펫을 밟고 2층으로 갑니다. 궁전하면 프랑스의 베르사유가 유명한데 이곳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단의 조각상부터 천장까지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주면서도 화려하게 꾸며놓았습니다. 2층 홀 같은 경우도 작은 샹들리에들과 단색벽, 전체적으로 컬러들도 한정되어 있지만 디테일한 조각들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네요. 2층 홀의 옆방 같은 경우는 색이 있는 돌들을 사용하여 조각과 기둥들을 만들어 놓고 그림도 그 색에 맞춰 그려 방 전체가 통일감 있으면서 독특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아무튼 멋이 좋습니다. 중앙홀을 중심으로 양쪽에는 다양한 방들이 있습니다. 유럽 플렉스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카페트로 그린 그림입니다.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가격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유럽 앤틱 가구의 끝판왕들도 같이 있습니다. 이런 거울과 금 컨셉의 방도 있습니다. 방이 너무 화려해서 쉬려고 가만히 있어도 피곤할 것 같습니다. 사실 비르츠부르크는 1945년 2차 대전 때 폭격을 맞고 도시가 폐허가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도시가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 이러한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럽 기준이라 그렇지 사실 따지고 보면 서울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복원을 했는지 그러한 과정 역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궁전의 한쪽 방들에서는 각종 미술품 역시 같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상도 그렇고 뭔가 건들면 안 될 것 같은 두목 같은 포스를 풍기시네요. 궁전을 나와 뒤편의 정원을 가봅니다. 아직 꽃이 제대로 피는 때는 아니지만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일 비르츠부르크를 잔잔하게 둘러봤습니다. 독일의 축구장, 헬스장, 다른 독일을 랜선 투어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브이로그 또 한 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파워게르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